안녕하세요. 맞춤해서외과 서혜수 원장입니다. 눈매 교정을 하면은 꼭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통 눈매 교정이라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눈을 번쩍 뜨게 만든다, 또렷하게 만든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죠? 맞는 말이죠. 눈매 교정은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쉽게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거울을 보고 눈을 이렇게 부릅뜨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스스로 눈매 교정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부릅뜰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눈만 이렇게 부릅뜨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눈을 이렇게 부릅뜨세요 얘기를 할 때 자꾸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치켜뜨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분은 눈 뜨는 힘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걸 좀 알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눈썹을 치켜뜨는 분들을 제외하고 눈만 부릅뜰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은 눈꺼풀 테두리를 올리는 행위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눈꺼풀 테두리라는 거는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검은 동자가 이런 식, 지금 이 눈꺼풀 테두리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 부분을 덮고 있는 거죠. 눈매 교정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 눈꺼풀 테두리가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검은 동자를 더 보여준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이게 바로 눈매 교정의 핵심이죠. 그리고 수술을 하고 본 상태를 보면은 요거 보이시죠? 이 점막이 이렇게 요거. 요게 바로 눈꺼풀의 테두리예요. 이 테두리가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죠. 이 테두리가 올라가니까 이 검은 동자가 조금 더 많이 보이게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눈매 교정을 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눈매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눈매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눈 뜨는 근육을 당겨줘야 돼요. 우리 눈꺼풀에는 눈 뜨는 근육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안 건거근이라고 하는 근육이에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근육이 되겠네요. 이게 상안 건거근. 두 번째 근육은 뭘까요? 이 상안 건거근 바로 뒤편에 있는 이 뮬러근이라고 하는 거. 바로 이게 뮬러근이 되겠죠.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윗 눈꺼풀에는 눈을 뜨는데 사용하는 근육이 두 개가 있구나. 피부랑 가까운 쪽이 상안 건거근, 안구 쪽이랑 가까운 게 뮬러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간다면은 피부 쪽이랑 가까운 상안 건거근이라는 거는 이 눈꺼풀 테두리를 많이 올릴 수가 있고, 이 안구 쪽에 가까이 있는 뮬러근이라는 거는 눈꺼풀 테두리를 살짝 어느 정도밖에, 상안 건거근에 비해서 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내가 눈매 교정을 하기 위해서 눈 뜨는 근육을 조작해야 된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눈 뜨는 근육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까지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눈 뜨는 근육을 조작하려면 그 근육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죠? 여기에서 쌍꺼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뮬러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뮬러근이라는 거는 여기가 안구잖아요. 이 안구 쪽 뒤편, 바로 여기에 있는 근육이라고 했잖아요. 이 근육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겉에 피부 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요. 속눈썹을 잡고 뒤집어가지고 이 안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 겉에서 접근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여기가 됐든 간에, 여기가 됐든 간에, 여기가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바로 여기에 쌍꺼풀 라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쌍꺼풀 라인을 만들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 눈을 뒤집어가지고 요 안쪽에서 뮬러근만 이렇게 당겨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눈꺼풀 테두리를 잡아서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요 안쪽에서 실을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요렇게 잡아서 나온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묶어줘가지고 이 뮬러근만 잡아가지고 눈매 교정을 하시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은 뮬러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우리가 비절개 눈매 교정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다면은 비절개 눈매 교정으로 눈매 교정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피부 쪽과 가까이 있는, 훨씬 더 눈매 교정을 많이 할 수 있는, 눈꺼풀 테두리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이 상안 건거근은 어떻게 접근하죠? 안쪽에서 접근할까요? 눈 쪽에서 눈을 뒤집어가지고? 그러면 뮬러근이 손상을 당할 텐데, 이거는 무조건 피부 쪽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절개를 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접근해서 상안 건거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당겨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절개를 해서 접근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쌍꺼풀 라인을 만들지 않더라도 주름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쌍꺼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접근 안 하고 나는 여기서 최대한 아래쪽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절개를 한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이 상안 건거근을 조작을 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라인들은 무쌍과 가까운 라인이 되죠. 쌍꺼풀 라인이 아주 얇은 거, 눈을 떴을 땐 쌍꺼풀이 잘 안 보이고, 눈을 감았을 때는 이렇게 얇은 주름이
거, 이것과 가까운 라인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결국엔 쌍꺼풀 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절개 눈매 교정이라고 얘기하는 밀로근을 잡는 이런 수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겉에서 피부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인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눈매 교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 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돌출한이거나 지방이 거의 없거나 피부도 뭐 부족하거나 이러신 분들 입장에서는 눈매 교정만 해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은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눈이 처지거나 눈이 답답하거나 지방이 많거나 막 이런 식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눈매 교정만 해준다고 해서 과연 내가 원하는 눈을 크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 친구를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 현재 눈꺼풀 테두리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눈꺼풀 테두리는 아마 여기에 숨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 피부가 이런 식으로 덮여져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눈꺼풀 테두리보다는 피부가 덮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속눈썹과 검은 동자를 가려주고 있는 게 훨씬 더 많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이 눈꺼풀 테두리만 이런 식으로 들어올리게 된다면은 이 피부는 어떻게 되죠? 안구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눈꺼풀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축 처져 있는 상태에서 속눈썹, 눈꺼풀 테두리는 여기에 있고 피부는 이렇게 쳐져서 이렇게 덮여 내려와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눈매 교정을 해서 이 눈꺼풀 테두리를 이런 식으로 들어 올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 여기 있었던 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기에 있는 피부는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피부가 더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겉에서 보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검은 동자를 더 많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볼 때는. 그럼 결국 이 친구 입장에서는 나는 눈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눈매 교정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쌍꺼풀을 만들기 싫어요. 이렇게 된다면은 실제로 눈매 교정을 했더니 여기 위에 있는 피부가 더 많이 처져가지고 별 변화가 없던지 아니면 더 덮이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친구도 이 테두리를 어느 정도 들어 올리긴 했지만 그거와 상쇄시키게 어느 정도의 라인을 잡아서 이 처진 피부를 걷어 올려내야지만 눈매 교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 처진 피부를 걷어줘야 되기 때문에 눈매 교정을 라인을 잡으면서 눈매 교정을 하는 거를 더 많이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